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전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꿈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좀 사춘기를 보내면서 항상 사춘기를 보낸 친구들은 자기만 우울하잖아요. 근데 우울할 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들을 보면서 나름의 기쁨을 찾았던 것 같아요.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연극 활동을 또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재밌더라고요. 되게 못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못하지만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친구들한테 미녀성우라고 부르라고 시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 꿈이 공식적으로 성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시상식은 보통 성우 2명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 시상식의 성격에 따라서 직접 가서 하기도 하고, 또 VCR로 더빙실에서 미리 녹음을 해서 가기도 하고, 또 2개가 다 이제 섞여서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하는 부분은 거의 안타깝게도 더빙실에서 녹음하는 부분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랑 같이 했던 파트너들은, 남자 성우들은 가서 현장에서 하는데 저는 녹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간다면 아마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영어도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곤란하거나 그랬을 건데, 저는 VCR 더빙을 하는 거라서 딱히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었고요.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생겨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도 아이돌을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친구들은 H.O.T, 재키 따라다닐 때 저는 이승환 옹이랑 신승훈 옹을 좋아했었는데 지금 다늦게 우리 BTS 분들을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게 저에게 행복한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죠. 저는 참 존경하는 성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우가 되고 싶을 때는, 어릴 때는 강수진 선배님이나 강희선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했죠.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인기리에 이제 애니메이션에 나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자주 접하였고, 목소리도 좋고 연기도 좋고 다 너무 좋았어요. 물론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들이시고요.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연기를 잘하시고 거기에 못지않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존경을 하고, 성우가 되고 나서도 존경하는 성우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생겨요. 늘 이렇게 이분을 뵈면 어쩜 저렇게 잘하실까. 저희 엄상현 선배님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방에서 전태열, 이소영 선배님 이렇게 보면은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깜지가 될 정도로 이렇게 빽빽하게 하시기도 하고, 저 자리에 계시는데도 저렇게 노력을 하시는구나 싶기도 하고, 또 겸손한 성우분들을 보면 그것도 존경하게 되고, 최근에는 KBS의 김석환 선배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성우들 몇몇 성우들이 모여서 워크샵을 하고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존경하게 됐어요. 책도 많이 내시고, 우리 성우들의 입지가 향상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올바른,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 정말 죄송하고요. 자기 관리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끊임없이 이제 말랑말랑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작품들을 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지 간에 찾아다니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자기 자신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그나마 제가 하고 있는 자기 관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취미 뭐 해보고 싶은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학교 공부를 좀 더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학사가 전문 학사이기 때문에 또 대학원도 가고 싶고 그래서 학교 공부를 지금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단계를 넘어서면 연극 무대에도 좀 더 해보고 싶고 그 전까지 했던 연극들은 학교 아니면 성우들끼리 모여서 하는 연극들이었는데 좀 다른 쪽 연극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생뚱맞지만 여행 세계 여행 한 1년 정도 근데 그러면 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엉망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목 관리가 사실은 젊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 노래방에서 막 소리 지르고 뭐 하고 이래도 다음날 또 돌아오고 이러니까 다들 선배님들 무슨 목 관리를 하신다는 거지? 이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제가 이렇게 미세먼지 환경적인 영향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하는 역할들이 좀 최근에 소리 지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목이 한번 훅 가니까 잘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물도 많이 마시고 술도 좀 자제하고 그리고 뭐 배즙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수면 마스크라든지 프로폴리스 목에 좋은 사탕 온갖 걸 다 챙기고 있고 되도록이면 그쵸 말을 안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부터 목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훅 안 가려면 그렇습니다. 2019년에는 이제 목이 하루빨리 건강해져서 좋아하는 커피도 좀 마시고 뭐 술도 조금 마시고 싶고 그런데요. 또 그거는 뭐 장난이고 진짜 소망이라 하면 좀 더 즐겁게 행복하게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도 창피하지 않을 만한 최선의 선택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2019년 한 해는. 그렇죠. 얄밉죠. 네. 그거는 제가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원작에서 캐릭터를 워낙 그렇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너무 나빠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못될 수가 있나. 그래서 저도 참 힘들었지만 이 아이를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피디님이랑 이제 얘기도 많이 해보고 이 아이가 어떤 환경 분명히 무슨 환경이 있을 거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자 했어요. 표면적인 그냥 막 나쁜 것보다는 가정 환경 뭐 갖고 있는 이런 사랑의 결핍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나서 하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만큼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시다니 감사하네요. 제 목소리가 좀 따뜻하고 그런가 봐요. 네. 그 뭐 팁이라 하면은 일단은 저도 성우가 되기 전에는 제 톤이 매우 하이 톤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연습을 할 때 자꾸 이렇게 하이 톤으로 연습을 했었어요. 네. 이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아니 좀 낮게 해봐라라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코칭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그래 내 소리가 진짜 어떤 소리지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소리에 가진 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발성을 좀 많이 꾸준히 훈련을 해야 그 가지고 있는 색깔 안에서 좀 풍성한 신뢰감 있는 소리가 일단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신뢰감 있는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작품을 접하고 그리고 많이 듣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좀 믿음과 이해가 좀 더 확실하게 있어야 나에 대한 이해, 믿음, 나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그게 소리에 배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웃음을 띠면서 그러니까 내레이션을 읽을 때도 그냥 딱딱하게 뉴스 아나운서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웃음기를 띠고 그리고 조금은 천천히 했을 때 좀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편안한 소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부끄럽네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본기는 기본기니까 기본기라고 뭐라는 거야? 일단 남들 다 하는 거 이게 뭐 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기본기 이런 발성 호흡 훈련할 때가 제일 재미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20살 때부터 조금씩 계속 했는데 제일 재미없었어요. 이걸 내가 해야 하나?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막상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되게 입체적이지 못했던 내 소리가 그 꾸준한 발성 훈련을 통해서 되게 풍성하게 바뀌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소리 내는 것들은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모든 게 귀찮으면 그냥 누워서 하는 호흡 훈련 굉장히 좋거든요. 호흡이랑 발성 훈련을 할 때 몸이 이완되어 있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누워서 등, 엉덩이, 머리를 다 촥 바닥에 붙인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숨을 쭉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는 것들을 꾸준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그렇게들 다들 울리라고 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이 마스크 공룡. 그래서 여기를 할 때 여기가 간질간질하는 걸 느껴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워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울리는 기를 해서 그 기를 찾는 거죠. 그거를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그 길을 찾는 호흡과 발성 훈련을 하다 보면은 소리가 조금은 더 신뢰감 있게 풍성하게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참, 네. 다들 칭찬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멋지고 분위기 있는 내레이션은 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데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일단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레이션을 많이 듣고 많이 하시는 선배님들 걸 듣고 어느 부분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구나라는 걸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장점과 결합을 해야겠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학이나 이런 작품에 대한 이해, 전체적인 이해도 분위기를 이해하면 이걸 그냥 한 줄 한 줄 그냥 글 읽는 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의 전체 분위기는 뭐다. 발랄한 로맨틱 코미디다. 아니면은 뭐 슬픈 거다. 이런 장르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분위기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힘들 때는 삐지를 생각하면서 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글에는 어떤 삐지가 나오겠다, 흐르겠다. 그럼 그 삐지에 맞춰서 느낌대로 내레이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들이 많이 분위기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속도감을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 있는 팁이라 하면 저 처음에 되게 굉장히 빨랐거든요. 저는 그냥 그런 팁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많이 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녹음을 해서
듣다 보면은 너무 빨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 다음에 녹음했는데도 너무 빨라. 이런 찾고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느낀다면 그 다음에는 점점 거기에 걸맞는 속도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할 얘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말 다음에 무슨 단어를 할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가 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속도가 점점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갖게 되면 내레이션 할 때도 천천히 가게 되고요. 이게 어렵죠? 너무 뻔한 말이에요. 제가 봐도 많이 녹음하고 많이 들어라. 그거밖에 없네요. 네. 노하우라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목이 쉽게 피로해지는 진성법을 써요. 내레이션 아니 애니메이션을 할 때 남아 여와 할 때도 진성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목이 이렇게 성대가 튼튼한 사람들은 길게 할 수 있는데 한 10몇 년 하니까 피로해지더라고요. 회복이 더디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능하다면 가성으로, 자신의 음역대가 아니면 두성을 이용해서 아역을 개발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노래를 할 때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발성법으로 노래를 하잖아요. 진성으로도 하고, 진성이 가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하고, 그런 호흡의 길을, 발성의 길을 좀 잘 찾은 다음에 아역, 톤이 높은 아역 이런 거 할 때 좀 내 목 성대, 오로지 성대 조절만이 아니라 좀 두성으로 보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길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요새 드라마를 참 즐겨보고 있어요. 오히려 성우 되기 전에는 드라마를 왜 봐? 시간 낭비 아니야? 뭐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어떻게 틈만 나면 그냥 모든 작품을 다 접하는 게 우리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굉장히 이제 푹 빠져서 보고 있는데 꼭 봐야 한다는 드라마는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매 작품 하나하나 볼 때마다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보는데 뭘 하나 딱 선택해야 해요 할 때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거는 감성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시그널도 괜찮고요. 거기서는 워낙 김혜수, 조진웅 씨의 연기가 뛰어나고, 그리고 또 작가가 그 작품을 이끌어가는, 그 작품을 구성하는 능력이 너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어떤 한 줄 한 줄을 꼭 연기를 해보지 않더라도 그걸 본다면 나중에 연기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보기로 본 거는 나의 아저씨 이런 것도 좋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끊임없이 그런 작품들을 보기를 추천합니다. 감정이입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노하우죠. 네, 매직 이프, 그 스타니슬라브스키가 얘기한, 그러니까 나라면 이게 항상 그런 것들을 성우되기 전부터 주로 성우 시험 때 받는 연기는 어쨌든 감정의 기복이 큰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아니면 매우 웃거나 이런 연기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나의 경험들을 대입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왜 난 이렇게 힘들지 했던 그런 순간들이 지금 연기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슬픈 지문을 받으면 그 상황이 내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상황이라도 내가 굉장히 슬펐을 때 내 느낌이 어땠지 하는 그 느낌을 끌어올린 다음에 내가 이 상황이면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남의 진로에 대해서 제가 대학은 사실은 지금 성우가 돼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대학은 그렇게 크게 그렇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과학과 출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어린 시절에 좀 더 자기의 길을 찾았다면 연기에 관련된 과를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래서 가서 연기 공부를 기본적인 연기 공부들을 이렇게 해가면서 거기에 전문성을 더해서 뭐 성우 공부까지 같이 하면 좋고 아니더라도 성우는 어쨌든 인문학적인 시야가 매우 넓어야 되고 이해도가 깊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를 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세계사에 관련된 것도 좋고 아니면은 뭐 글, 국어, 정치, 사회 이런 쪽도 좋아요. 대신에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다른 것들을 또 연기와 관련된 것들을 해 나가면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우 지망 많은 성우 지망생분들 그리고 또 성우를 지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에 진출하고자 모험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 똑같이 하는 고민들이 저도 물론 했었고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내가 과연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계속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에 항상 휩싸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좌절도 하게 되고 뭐 그만둬야 되나 고민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 와중에 발견한 이제 책의 글귀가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한 10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책을 딱 보는데 그 사진 작가예요. 김영갑이라는 제주도의 사진 작가분이신데 그분도 살아생전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로지 제주도 사진만 열심히 찍다가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글이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이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인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에 휩싸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절망에 빠져서 그만두게 된다. 근데 그렇게 그만두고 다른 길을 선택하더라도 나는 나에게 그 답에 대한 해답을 얻지 않고 다른 길로 나아가면 끝까지 다시 이 괴로움이 나를 찾아와서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택한 그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하고 해답을 얻어야지만 그 고민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맞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기억으로만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이 택한 길이라면 정말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을 정도로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딪혀 봐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딪혀 본 다음에 성우가 되면 그 결론을 얻은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했는데 성우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진짜 내 몸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분명히 또 다른 어떤 결과, 깨달음, 답이 올 거예요. 그럼 그 답을 얻고 또 다른 길로 나아가서 성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망설일 시간에 최선을 다하세요. 일단 이 길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일지도 좀 잘 썼으면 좋겠고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길도 여러분이 도전한 거지만 기왕 도전을 했으면 뭐를 할 때도 두려워하거나 빼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못한다고 생각을 해도 깡으로 이것도 연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못하는 역할, 너무 싫은 역할을 줘도 이거 어떡하지? 막 빨리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역할을 연기하는 것도 연기다 라는 생각으로 뭐 다 떨린데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작품도 많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조급하게 안달안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그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안달안달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그리고 막 조급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즐기면서 안 돼도 또 어떤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즐겁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떠는 사람 같은데 되게 잘한 사람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도 많이 떠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차피 쟤도 떨리고 나도 떨리고 다 떨리는 거구나. 안 떨리는 척 해야지. 한 그 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나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안 떠는 사람이 돼 있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성우가 되고 나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떨렸거든요. 전속 때도 성우 선배님들이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뭔가를 할 때 저만 앞에 서 있고 다 뒤에 앉아 있을 때 너무 떨려요. 근데 정말 너무 떨리고 막 손이 막 이러는데 안 떨리는 척 해야지 이러고서 이제 막 했어요. 근데 그런 나중에 들은 말이 PD분들도 그렇고 성우 선배님들도 그렇고 너는 정말 얘가 전속 때부터 하나도 안 떨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떨렸는데. 그러니까 그 척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인생 하루하루 즐겁게 건강하게 살아요 우리. 화이팅!